풋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교가 성립되어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지도에 표시해보고 대승불교가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불교가 토착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 각 나라마다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있고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섞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성립되죠.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다 아시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상을 정립시킨 거고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화북지방을 거쳐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전엔 소승불교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상좌부 불교라고 하죠. 상좌부 불교는 인도 남부 그 스리랑카 실론섬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가는 거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큰 수레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수레에 중생들을 가득 싣고 극락으로 간다. 나 혼자 개인적인 해탈이 아니라 여러 중생들을 구제해서 함께 간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기원전 1세기경 부처와 보살의 자비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라는 걸 강조하죠. 이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기원 전후 화북지역, 중국의 화북지역에 전래가 됩니다. 지도로 표시해 볼까요?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발원을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 화북지역으로 전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진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구려로, 그리고 동진을 통해서 백제로 전래가 됐고요.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래가 되고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파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좌부 불교, 뭐 대승불교는 여기서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뭐 곳곳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이쪽으로도 전파되고요. 뭐 다 전파되어 가는데,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좌부 불교는 실론섬을 거쳐서 파간 왕조, 지금의 미얀마 지역 등으로 뭐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곳곳으로 퍼져간다. 요게 상좌부 불교, 소승불교. 자,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봤고요. 화북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갔을 때 화북지역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대가 5호 16국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유목민족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의 중국 한족들에 만들어 놓은 유교라고 하는 사상 체계에서의 황제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사실상 새로운 사상 체계의 지배자로서 자리를 잡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후원을 해줘서 본격적으로 불교가 퍼져갔다.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이 불경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불경을 한자로 번역을 했던 시기가 5호 16국 시대라면, 이제 남북조 시대, 특히 북쪽 이민족의 황제는 도교라든가 불교를 이용해서 황제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했죠. 왜냐하면 유교에서 천명사상에 근거해서 황제가 정통성을 갖고 있었다면, 유교의 정통성은 한족 너희에게 있을지 몰라도 불교나 도교, 특히 불교의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 왕즉불 사상. 이렇게 해서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불상이나 많은 사찰 등을 건립을 하죠. 윈깡석불, 룽먼석불 이런 것들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불교 문화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강남 지역은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로도 전래가 되었다. 주로는 그래도 뭐 육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소리고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삼국이 국가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용했다.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 왕직불 사상을 제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고구려는 북중국의 전진에서, 백제는 남중국의 동진에서 수용을 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고구려를 통해서 지금의 구미 지역, 그때는 선산, 예전에 선산 아니었습니까? 구미 지역으로 들어와서 신라 최초의 사찰, 아도화상이 전했다고 전해지죠. 최초의 사찰인 이 절이 만들어지죠. 도리사. 물론 지금 도리사는 원래 있던 도리사가 아니고 그 도리사의 암자가 다시 좀 사찰로 좀 확대된 거라서 그 부분까지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해동 최초 사찰이라고 엄청 써놓긴 했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고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미 지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온 건 맞다. 그다음 통일신라 원효, 해골물로 유명한 원효의 활약으로 민중에게 확산됐다. 원효가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거 맞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경전 위주의 불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간단한 연불만으로도 극락정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토정을 퍼뜨리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 왜 종교 믿어? 저 죽어서 극락 가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러면 간단해. 경전 외울 필요 없이 이 문구만 외우면 돼. 나무 아미타불. 간단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는 믿고 따릅니다.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님이니까 아미타 부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 정토 갈 수 있다. 아미타 신앙, 정토정을 퍼뜨려 가는 거죠.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널리 확대되겠죠. 일본 열도의 불교 전파는 6세기 중엽 백제로부터 전래되죠. 백제 성왕 때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성왕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죠.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 답례로 많은 문화를 전파해 주죠. 불교의 토착화. 그렇다면 원래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만들 때는 해탈이 목적이었을 텐데, 중생 구제가 목적이었을 텐데, 동아시아 지역으로 불교가 전파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성격이 달라지죠. 불교가 토착화되면서 국가 불교로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국가가 곧 불교를 국가 수준에서 막 전파를 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의 목적이 포함되겠죠. 왕직불 논리. 군주가 곧 부처다. 왕이 곧 부처다. 왕권 강화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사회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사찰과 불상이 윈강, 룽원, 석굴 등이 만들어지죠. 중국의 북조 시대에 많이 만들어지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대장경을 간행합니다. 대장경 하면 우리나라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팔만대장경이 유명하니까요.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팔만대장경이 정확하게 말하면 제조대장경 아닙니까? 다시 만든 거. 그럼 처음 만든 초조대장경도 있단 소리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려와 교단을 나라에서 통제한다. 출가도 국가 허락받고 해야 되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왕실 불교, 국가 불교. 그리고 이제 승려가 종교 의례를 주관합니다. 국가의 평안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죠. 고려 시대 뭐 팔간회 같은 거 원래 불교 행사였는데 이게 나라의 그 행사처럼 이렇게 돼가는 것도 있고요. 연등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불교 자체 행사였던 게 국가적인 국가의 평안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처럼 바뀌기도 하고요. 국사,
나라의 스승, 왕사, 왕의 스승이라는 호칭을 주면서 왕을 자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외침 등으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승병을 조직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라는 거죠. 아울러 전통 사상하고 고유 신앙하고 섞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교하고도 섞이고 이게 중국에 들어왔더니 중국은 원래 도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지만 유교가 이제 널리 퍼져 있잖아요. 이게 이 유교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편찬됩니다. 이거 인도에서 원래 만들어진 부처님의 경전, 불경은 없던 거죠. 근데 이런 경전이 만들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유교하고 불교가 결합됐다라는 거죠. 이 부모 은중경이 이제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왜?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울러 토착 신앙과도 결합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건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 뭐 용신왕, 그 다음에 산천, 숭배 같은 것들이 있었죠. 산악신앙 이런 것들과 결합돼서 고려의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용신, 뭐 하천신 여러 신들을 다 모아놓고 원래는 불교 행사였는데 같이 모아놓고 뭐 제사 지내고 축제를 여는 팔관회. 조선시대의 사찰 보면 산신각, 칠성각이 있습니다. 아니 산신령님이나 칠성님을 왜 거기다가 모셔? 성주신을 왜 모셔? 이건 뭐겠습니까? 원래 고유하게 있었던 토착신앙과 불교가 섞인 거죠. 근데 부처님만큼 격이 높진 않으니까 각에다 모시는 거죠. 건물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전각.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집은 대웅전. 하지만 산신령을 모시는 집은 산신각. 격이 좀 낮죠?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발음으로는 신토. 이건 그냥 거의 애니미즘 수준 아닙니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건데 이것저것 다 짬뽕되어 있는 건데 다 신교 아닙니까? 근데 이 신토와 불교가 결합되죠. 그런 걸 전문용어로 신불습합이라고 합니다. 신토와 불교가 스며들듯이 합쳐졌다. 뭐 조용히 합쳐졌다. 습격하듯이 슉 들어가서 젖어들었다. 신불습합. 부처와 보살도 자신들의 신토의 신들이 다시 나타난 모습이다 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하치민 신상. 이건 뭐냐? 아니, 하치민이래. 하치만 신상. 하치만이 뭐냐? 원래 하치만은 그 신토에서 뭐 하던 신이냐면 농업과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과 그 다음에 항해, 재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죠. 풍요를 비는.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불상 나와지는 모습 보면 부처님의 보살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대보살 이렇게 해서 불교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대보살은 호칭도 불교식 호칭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섞이는 게 신토와 불교의 습합, 신불 습합이다. 15분은 안 넘겼네요. 일단 첫 번째 강좌는 17강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